왜 옛사람들은 아내보다 기생이 낫다고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나요? 집에서는 아내, 밖에서는 기생이 낫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술자리에서 자주 했다는 이 말, 처음 듣는 순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여자를 비교한다는 천박한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욕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죠. 오늘은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존재를 그토록 갈망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이라고 하면 단순히 술자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기생은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기생들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시, 서예, 그림, 악기 연주, 노래와 춤은 기본이었고요. 여기에 더해 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각까지 갖춰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교양을 쌓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기생들은 스스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양반 사대부들과 시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습니다. 황진이, 임해창, 논개 같은 이름들 들어보셨죠? 이들은 단순히 미모가 뛰어났던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와 철학적 대화를 나누었고, 임해창은 유희경이라는 선비와 시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아는 것이 많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술자리에 앉아있는 양반이 힘든 표정을 지으면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했어요. 오늘 어디 힘든 일 있으셨나요? 라고 직접 묻기보다는 조용히 옆에 앉아 차분한 곡조의 노래를 불러주거나 가만히 술잔을 채워주면서 말없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줬죠. 이게 바로 조선시대 기생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소통의 예술가였던 거예요. 반면에 아내라는 존재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아내들은 결혼과 동시에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 모시기, 집안일, 자식 양육, 제사 준비까지 끝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또 시어머니 눈치 보고 아이들 돌보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참 힘들었어 라고 말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당신만 힘들었어. 감정적 여유가 없는 거죠.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와의 대화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채워지기 마련이었어요. 이번 달 쌀은 충분한가? 아이 옷은 언제 지어줄 건가? 시댁의 문화는 다녀왔나? 이런 실용적인 대화들이죠.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살림을 챙기는 대화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사랑을 표현할 방식이 달랐던 거죠. 따뜻한 밥을 짓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집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남편의 감정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양반들이 술자리에서 기생이 낫다고 말한 건 기생이 더 예뻐서도 더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생은 자신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감정은 뒷전이 되는데 기생집에 가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던 겁니다. 그게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조선시대의 남자들의 변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욕구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려니까 다들 각자 할 일에 바빠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상황. 또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 이럴 때 느껴지는 그 허전함, 쓸쓸한 말이에요. 반대로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줄 때의 그 따뜻함. 그 순간 느껴지는 위로와 안정감.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지지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도, 아이도, 노인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양반들이 기생집을 찾았던 건 단순히 술 마시고 놀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더 깊은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가부장으로서 늘 강해 보여야 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관청에서는 동료들과 경쟁해야 했고 상사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진짜 감정은 숨기게 되고 결국 어디에서도 본래의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집에서는 달랐어요. 거기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솔직하게 오늘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시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해야 하고 집에서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어야 하고 SNS에서는 행복해 보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진짜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담사를 찾고 심리 치료를 받고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판단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의 기생이 했던 역할이 바로 이거였어요. 현대로 치면 일종의 감정적 안전지대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곳에서는 양반이라는 무거운 신분도 가부장이라는 책임감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모든 게 결국 소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이 힘들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생존이 우선이었고 감정은 사치였던 시대니까요. 반면 기생은 직업적으로 그 역할을 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기생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생들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았고 예술적 소양을 쌓았던 거예요. 결국 조선시대 남자들이 그리워했던 건 기생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기생이 제공하던 이해와 공감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감정을 인정해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그 따뜻한 존재감이요. 이건 비단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여자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친정에 가도 눈치 보이고 시댁에서는 늘 조심해야 하고 남편에게도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동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또는 절에 가서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위로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상담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소통이요. 현대 사회에서도 부부 문제, 가족 갈등의 대부분은 소통 부재에서 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조선시대 양반들이 기생집을 찾았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집 밖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친구와의 술자리, SNS에서의 익명 고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하소연. 이 모든 게 결국 나를 좀 알아줘라는 외침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루 일과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고생했네, 힘들었겠다라고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면요. 그렇다면 굳이 밖에서 위로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겁니다. 둘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약함이 아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이 집에서 감정을 숨기고 기생집에서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건 결국 사회적 압박 때문이었어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 가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진짜 자신을 숨겼던 거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라고 인식되고 있고,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결국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기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거창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기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생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잠깐 시간 내서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휴대폰 내려놓고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 힘들어 보일 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빤한 위로보다 정말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감정적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거죠. 상대방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걸 약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사실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비단 과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더욱 외롭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선시대 기생처럼 완벽한 예술적 소양이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태도, 그리고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보다 기생이 낫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기생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 속에는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외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남자만의 이야기도 조선시대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기생이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남자에게 필요했던 건 술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화려한 잔치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를 좀 알아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자에게도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끔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냥 5분만 시간 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도 힘들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하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기생집에서 찾았던 그 위로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